1호 청년마을 사업. 예, 청년마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지게끔 한 괜찮아 마을. 괜찮아 마을.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주식회사 공장에 박명호, 홍동우 비 오네요. 세트죠, 여러분. 오늘은 공장이 운영하고 있는 반짝반짝 1번지에 왔습니다. 공장의 두 공동 대표를 모셨는데요. 박명호, 홍동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의 박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공장에서 나와서 괜찮아 마을을 창업한 홍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마을 1호입니다. 그죠? 네. 청년마을 1호. 그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원래 청년마을이 사업명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 그때 프로포즈를 냈을 때 아시겠지만 민간 유휴 공간 시민주도 유휴공간 활성화 용역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네. 이름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 특징 자체가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공공공간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었고, 민간의 유휴 공간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그 프로젝트 두 개가 있었는데 후자였어요. 그런데 괜찮아 마을 때문에 네. 청년 마을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팀장님 통해서 네. 익히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청년마을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곳이고, 어쨌든 청년마을 1호인데, 원래 목포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목포에 내려오게 된 것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두 분은 근데 어떤 관계세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동업자죠. 네. 동업자인데 목포에 내려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목포에서 저는 오기 전에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전국 일주 여행사를 운영했었고, 또 이제 명호 씨도 대기업을 다니다 나와서 또 이제 여행 쪽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사업이 같이 제주도에 가서 한량 유치원이라는 숙소를 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바쁘게만 살아왔던 현대 직장인들, 성인들이 새롭게 한량이 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숙소를 만들어보자 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첫 번째로 만든 프로젝트가 한량 유치원. 네, 그 전에도 사실 저희가 그 전국 일주 여행사 익스퍼루트라는 전국 일주 여행사를 운영할 때 그때도 같이 이제 명호 씨가 브랜딩을 해줬었고, 그걸 가지고 저는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명호 씨는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한량 유치원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올인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전부 각자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한 거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행이라는 코드가 두 분을 연결시켜 준 거네, 그러면. 네. 뭐 원래 여행을 좋아했었어요? 뭐 박명호 대표도? 네, 그렇죠. 저도 여행을 다니고 회사를 할 때도 이제 원래는 세계 일주 하는 게 목표여서 이제 세계 일주. 여기는 아까 전국 일주 여행사. 네. 근데 이제 해외 한 달 살이나 이렇게 계속 하다가 국내에서 이제 전국 일주를 했어요. 약간 중고책 파는 형태로 이제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세월호가 이제 큰 사건이 생기면서 약간 심적으로 약간 세계 일주를 갈 여력이 없어서 그때 좀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다시 모색하면서 동호 씨도 만나고 활동도 좀 이어가게 된 부분이에요. 전국 일주 여행사는 실제로 여행사였어요. 이름만 여행사인 게 아니고 실제로 여행업 허가를 받고 사람들을 목격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단순히 이제 기업형 여행사라기보다는 약간 보니까 본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커뮤니티형으로 여행사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사실 거의 괜찮은 마을의 축소판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차에 탈 수 있는 8명의 손님들과 함께
최소 4박 5일 최소 4박 예, 여행을 하면서 예. 이제 계속 같이 모닥불 피우고 밥 해 먹고 예. 노래 부르고 막 바다에 뛰어들고 그렇게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 수 예, 없었던 예, 새로운 예. 인간관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었죠. 그 사람 만나는 게 나름 보니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박명호 대표도 좀 그래요. 반대. 그렇죠. 딱 그래 보여요. 두 분이 완전히 성향이 저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여기는 이야기를 안 하고 혹시 좀 저는 병이 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분이 이제 만나서 한량 유치원을 해보고 한량 유치원의 경험은 어땠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예. 어떤 근데 한량유치원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그때도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향방을 결정하자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업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협업은 했지만 예. 동업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협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였고 그때도 한량유치원을 약간 뭐 동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좀 사업자로 쓰고 예. 투자는 제가 하고 예. 기획은 이제 하면서 진행했고 그때 경험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약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16년도 6년 2017년도입니다. 17년 2016년 겨울에 이제 같이 얘기하기 시작해서 얘기를 시작해서 계약을 맺은 건 2017년 1월부터 계약을 네네 맺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추울 때 제주도에 제일 극 비수기일 때 했어요. 예. 이게 재밌는 지점이 금방 이제 이야기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기존에 씬에 있던 분들, 굳이 로컬이라 부르지 않더라도 뭐 지역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를 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사고를 하거든요. 어떤 사업 자체를. 네. 근데 프로그램이 아닌 공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이제 좀 브랜드로 좀 키워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어요. 한량유치원도 이게 프로그램의 여행에 약간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숙박이면서 한 달 살이면서 예, 예. 여행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어쩌면 그 브랜드에 딸리는 프로그램들인 거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전국일주 여행 프로그램에만 몰두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브랜드의 약간 스토리텔링이나 예.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낄 요소들을 좀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막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메인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 실제로 요즘 만나는 분도 한량유치원 때부터 보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때 공간을 메인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익스퍼루트 전국일주 여행사 할 때 프로그램은 너무 좋고 만족도도 예. 너무 좋고 재구매율도 엄청 높은데 문제가 수익성이 낮아서 예.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지출이 어딘가 봤을 때 예. 숙소와 밥 먹는 것과 뭐 카페 가는 것과 어디 가서 공간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공간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 위에 입히면 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예. 어떻게 보면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바탕이 있었고, 그래서 한량 유치원을 제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MVP를 해본 거고, 예. 여기서 이제 성공 가능성을 봤고, 예. 그래서 조금 더 공간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만 할 때는 또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스파트를 연결해서 네. 하는 게 있는데 공간을 해버리면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동욱 씨랑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 마을도 브랜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목포의 어떤 하나의 뭐 브랜드로 가겠다도 있었겠지만 네네. 처음에 시작은 한량유치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정의나 한계가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숙소가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을 때부터 네. 저희는 갖고자 하는 그 정의가 좀 넓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이 아닌 뭐 공간 플러스 이런 여행 그리고 뭐 이런 그때 당시에는 컨텐츠 같은 네.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네. 묶어가지고 이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로서 인식이 되면은 지역성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예. 다만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했느냐를 얘기할 때 목표였으면 좋겠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량 유치원에 경험을 하고 이제 목포로 오게 된 거죠. 그 계기가 혹시 바로 목포로 온 게 아니고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서의 가능성을 봤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공간에 대한 어떤 확장성도 중요하고 예, 공간에서 나가는 기본 기초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건 사실 치앙마이였어요. 태국의 치앙마이. 뭐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로컬 임팩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역 재생, 뭐 공간 활성화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중요한 거는 저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을 올리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서 할까 하다가 제주도가 좀 비쌌거든요. 땅값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 저렴한 데 없을까 하다 그때 약간 글로벌 트렌드가 약간 치앙마이와 발리 같은 곳에 약간 그 디지털 노마드 하러 가는 약간 그런 게 한참 좀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치앙마이를 가서 명호 씨랑 숙소 구해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숙소 보러 다녔죠. 그래서 저희가 리조트를 실제로 가계약 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리조트 막 거의 20개 동이 있는 거를 이제 가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그때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 거죠. 계약을 해버렸으면 또 다른 길이 열렸겠네요.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그때. 그래서 치앙마이를 포기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이를 하러 가기 전에 치앙마이 가기 전에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포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한량 유치원을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량 유치원 때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목포에서 한번 이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제안이었으면 저희도 그냥 그냥 듣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안을 주셨냐면 3층짜리 여관 건물이 있다. 이 여관 건물을 그냥 써라. 근데 그냥 써라 하면 저희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또 그냥 써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계약서까지 써주셨는데 그게 이제 20년 무상 임대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분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치앙마이를 간 이유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고 생활비를 낮추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 가능성이었는데 목포를 왔을 때 무상 임대 계약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땅값에 저희가 봤을 땐 치앙마이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매력이 있죠, 본인들에게. 왜 그러셨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시인님이신데 이제 시인님께서는 사실은 그 공간을 혼자 원래 이제 섬 관련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는데 섬 네네. 그러니까 그 플레임을 말씀해 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 연구소라는 사단법인 섬 연구소. 네, 그래서 섬에 관련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쓰고 싶으셨는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도 있으시고 또 그 공간만을 다 만들기에는 또 너무 컸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먼저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먼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지점들이 있으셨고 본인보다는 좀 더 젊고 창의력 있고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젊고 창의력 있고 신뢰감 있는 네네 그래서 그 코드를 한량 유치원 때 찾으신 거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이제 좀 이 친구들을 좀 잘 되게 만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좀 성공시켜주고 싶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의지. 근데 그분이 워낙 좀 잘 아시는 분이세요. 뭘 잘하냐면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라는 거를 함께하면 잘할 수 있다. 그분이 워낙 자유인처럼 사시지만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두루두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하면서 그분은 되게 자유인처럼 지내지만 필요한 일이 있고 사람들이 힘이 모여야 할 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무언가를 잘 하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이 공간을 내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 그분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이 지역에 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하면서 제안하면서 공간을 함께 써보라고 하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임팩트 스쿨과 임팩트립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을 저기 공주에서는 퍼즐이라고 표현했고,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가 네. 퍼즐이라고 표현했고, 이 혁신 쪽에서는 그것도 레고로 표현을 해요. 레고 블록들이 있으면 네. 이 흩어진 블록들을 모으면 어떤 작품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 협동조합 이름 네. 혹시 아세요? 코 함께 아, 끼리 아시네요? 우리끼리 예. 끼리끼리 그게 결국에 이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 임팩트를 만들던데 그분도 이미 뭐 단어는 또 다르게 쓰지만 비슷하다는 맥락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이 20년 동안 빌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마침 그러면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에 이제 그 공고를 보시게 된 겁니다. 그건 아니요. 좀 그건 또 아니고 완전 다른 이후에 거. 그건 좀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청년 마을 1년 정도 지나서. 사업하고 예. 그 괜찮아 마을 사업이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 이미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 있었고 나와 기획도 있었고.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공간을 조성을 하잖아요. 예. 근데 공간 조성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 조성비를 어떻게 좀 찾아볼까 하는 찰나에 예. 용역이 나왔었고 그때 그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도 사업비의 20%인가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신청을 했던 건데 예. 나중에는 그 말이 안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한 예. 거예요. 그 네. 저희가 신청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목포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행들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이름이 놀먹사라고 놀목사. 놀고 먹고 사는 여행을 만들었어요. 예. 그 여행은 되게 단순하게 2박 3일 동안 와서 그냥 같이 요리해 먹고 같이 별 보러 가고 그냥 놀다 가는 여행이었었는데 예. 그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고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거나 여기 살고 싶다,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놀목사를 하기 전에 네. 여기 일단 목포에 오신 거네요. 네네. 목포에 오셨고 그때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그때가 그 우진장이었어요. 우진장. 네. 우진장 여관을 이제 장기 임대해 놓은 상태에서 네. 그때 근데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된 건 또 몇 달 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2017년 6월 6일 날 왔어요. 목포에. 네, 왔는데 예. 그분이 동네를 소개해 주시고 예. 좀 대략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냥 괜찮네? 이러고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버렸다고요? 네, 이게? 그날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완벽한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괜찮은데 한번 살아보면서 협상을 좀 더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마 같은 게 나온 거죠. 아니 이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혀 연고가 없었을 건데. 그죠. 처음에는 한 일주일을 모텔 생활을 했고 둘이서 그리고 일주일 모텔 생활을 할 때도 살아보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깊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미 아직 서울이나 그리고 저희 차량은 제주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약간 대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지도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재미가 있어요. 지금 뭔가 이야기들이. 살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괜찮은데 한번 조금 더 치앙마이처럼 저희가 한 달 살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괜찮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 또는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뭘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자가 이제 그 시작이었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목포에 처음에 와서 일단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저도 한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있었고 동우 씨도 갖고 있는 자원들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하는 거를 먼저 고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가서 또 계약 따고 제주도에도 기반이 많아 제주도에서 계약 따서 거의 약간 서울, 목포, 제주를 매주 오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뭐 할지를 고민을 했고 네. 그 사이에 나온 게 괜찮아 말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구체화되는 사이에 이제 저희가 여행 프로그램들을 한번 골려보자. 그래서 두 가지 여행 프로그램을 돌려요. 한량유치원의 목포 버전. 아, 예. 한 달 살이 하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놀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체류형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는 여행을 한번 들어가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괜찮아 마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한계가 있었다면 어떤 측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일단은 공장장이 그 목포에 온 이후에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의외로 오히려 되게 좋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연칭했던 뭐 이런 옷 브랜드도 되게 잘 팔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아 마을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내부 자원이 한정적이고 이 사업은 너무 크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접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괜찮아 마을에 대한 비즈니스를 실험하고 공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일단 설계 당시부터 걱정되기 시작했던 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민간 공간에다가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법적으로 분명했죠. 그래서 저희가 인정했어요. 그 순간 엄청나게 당황을 했고 매듭이 흔들리죠. 왜냐면은 저희가 사업한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을 상업화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거였고 이 괜찮아 마을은 어쩌면은 그거에 대한 브랜드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처음에 이 과업 자체가 세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괜찮아 마을의 프로그램 모델을 실험하는 거. 그리고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폴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아 마을 같은 걸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외에도 과업이 4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6억 6천만 원으로 괜찮아 마을 지역살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괜찮아 마을 지역살이에 쓰였고 나머지가 뭐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매거짐 섬, 다큐멘터리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업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실험을 하는 것에 이제 올인을 했고 기존 사업은 또 좀 제껴둬야 됐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목표가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을 보이는 것을 내년에 투자하자였어요. 그걸 계속 진행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11월쯤 되니까 나머지 과업들이 향방이 보였어요. 괜찮은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괜찮아 마을 어떤 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제일 그래도 좀 반응도 좋았고 생각보다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더 키워보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엄청난 압축적인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괜찮은 말을 이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 원래 잘하던 일을 다시 회복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감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2018년에 행안부 사업으로 이 사업에 들어왔던 60명 중에서 거의 뭐 저희 포함해서 한 30명 가까이가 목포에서 집 구하고 일자리 구하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를 만들었네요. 후속 지원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네. 없어요. 그냥 행안부 사업 끝났거든요. 행안부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뭐 아무것도 이 친구들한테 해줄 게 없는데 남아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서 살게 되어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뮤니티 힘이죠. 아, 커뮤니티 힘이다. 저는 커뮤니티 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로컬의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인 30명의 사람들이 정말 서로 좋아했거든요. 서로가 끈끈했고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런 커뮤니티는 만난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커뮤니티 경험을 해보면 공동체 경험을 해보면 고향감이 생기잖아요. 막
서로 기댈 수 있고 으쌰으쌰. 으쌰으쌰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은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뚝 떨어지면서 약간은 멘붕 상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대한 고향감은 당연히 살 수 없죠. 그렇죠. 예. 결국에 우리가 현실이라 12월부터 고민한 거는 지속 가능함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회사를 회복하고 이제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예. 상황이었지만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그렇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예. 이 돈을 벌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 데한 고민이 컸고, 그러니까 물론 커뮤니티가 이제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예. 결국에 그걸 이어가는 데 있어서 예.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참. 그럼 지금 두 분은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일단 제가 아까 저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나와서 괜찮아 말 대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장이 만든 브랜드가 괜찮은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분사시킨 거예요? 일단 가능성을 받고, 예, 예. 근데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거에서 기회도 받지만 또 제가 이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까 이제 명호 씨랑 얘기해서 같이 투자를 하되, 원래는 공장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여러 일들을 같이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한 부대에 담기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재무 관리예요. 회계 관리예요. 이 일에는 얼마의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의 매출이 생기고, 이 일에는 얼마의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의 매출이 생기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인사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친구가 이 일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눠야겠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네. 네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과 명호 씨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확실하게 나눠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법인으로 운영해야겠다. 물론 투자는 같이 했으니까 서로 간의 로얄티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 마을. 홍 대표님은 괜찮아 마을 하고 있고 네. 우리 박명호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아우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우르 활동 좀 구체적으로 되지 좀 짧게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사가 이제 생태계 만드는 거라서 공장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 이런 기획이나 콘텐츠 만드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을 좀 비즈니스화하는 뭐 유효화 공간들을 하는 걸 했고, 또 공장이 아직 뭐 재무 정상화가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필요한 공간들은 좀 별도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만들기도 하고, 그게 또 스테이 카세트 플레이어도 있고, 또 오락실도 다음 주에 생기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것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당장 비즈니스가 되는 일들을 조금 밀어놨었어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공장도 좀 더 나뉘어야 돼요. 또 나뉘어야죠. 왜냐하면 사업 파트가 좀 많거든요. 이제 공간 쪽이 있고, 예.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끼라는 F&B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반짝반짝 1번지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뚝딱뚝딱이라고 하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희 괜찮아 마을인 거죠. 그리고 또 콘텐츠들 만들어내고 있고, 콘텐츠로 책이나, 그리고 갑자기라는 어떤 이제 저희 로컬은 아니고 이제 콘텐츠를 설명해 주실 거지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름들이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19 좀 지나면서 공장이나 괜찮아 마을 모두 다 이제 정상화 과정을 좀 거쳤어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역량들을 이제 최대한 좀 활성화해서 저희는 목포 기반으로는 좀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해요. 괜찮아 마을이 만드는 이런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생태계, 또 공장이 이런 공간이나 콘텐츠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래도 목포에 왔을 때 저희가 만드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보기 위해 오히려 목포에 오는 일들이 저희는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1, 2년 사이에는 저희가 좀 단순히 그냥 목포 기반도 있지만 목포의 생태계를 잘 만든 다음에는 뭐 다른 지역으로 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지역에 제한이 없는 일로도 좀 커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목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산업인 것 같아요. 목포가 뭐 공장도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 목포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많이 없는데요. 어업이나 수산업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 목포가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저는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를 보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보러 오는, 목포의 이 작은 원도시 안에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와 사람들과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정말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목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니 야 정말 그 철학과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되게 테크 트리들을 쫀쫀하게 딱 만들어 나가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뿌리가 깊어요. 네. 비즈니스에 대한 철학도 분명하고 지역에 대한 철학도 분명하고 네.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공감, 철학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냐 하신 분들이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전국 일주 여행사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쌓아온 이 경험과 업력 그게 결국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공부한 그룹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괜찮아 그 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사업이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임팩트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임팩트라는 것이 로컬 임팩트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결과로서 그렇게 되더라도 돼요. 결과로서 그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한데 네. 이건 분명히 어떤 본업의 확장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업의 확장을 통해서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하죠 이게. 네. 머리를 짜내가지고 자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뭐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친구들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그 어떤 스텝을 이제 또 밟아 나가실지 되게 기대되고 네. 그 활동들을 저희도 같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지. 아, 이 두 쪽 다. 딱 그 대비되는 모델이었어요.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이주해왔지만 지역에 녹아들면서 임팩트를 만드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리뷰 계속됩니다. 임팩트! 우시고!